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작은 친절이 가져온 큰 변화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을 숨기고 있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38살 김은영입니다.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저희 부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게는 작은 골목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남편과 제가 함께 일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합니다. 골목은 아담하고 조용한 편이지만 그 안에서도 사소한 일들로 크고 작은 갈등이 종종 일어납니다. 가게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작은 식당이 있는데 그곳의 사장님은 동네에서 꽤 괴팍한 성격으로 유명했어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성질 사장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이유는 많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가게 앞을 지나던 어린 학생들이 옆 가게 앞에서 잠시 멈춰 친구들과 장난을 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갑자기 옆 가게 사장이 밖으로 나와 고함을 질렀습니다. 야, 니들 여기서 얼쩡대지 말고 빨리 가. 왜 남의 가게 앞에서 소란 피고 있어? 학생들은 깜짝 놀라 황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 모습이 너무 민망하고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이 나서서 말했죠. 사장님, 애들한테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장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슈. 가게 앞이 어지러우면 안 되는 거야. 어느 날은 배달원이 옆 가게 앞에 잠깐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옆 가게 사장이 가게 밖으로 뛰어나오더니 또다시 고함을 질렀어요. 야, 여기 주차하면 어떡해? 당장 옮겨. 배달원이 당황해서 사과하며 오토바이를 옮겼지만 사장은 한참 동안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남편이 보다 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사장님, 저 배달원은 제 가게에 온 거예요. 오래 세워둔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그러자 옆집 사장은 비꼬듯 말했죠. 그래, 그럼 당신 가게 앞에나 세우라고 해. 심지어 저희 가게와의 경쟁 의식도 심했습니다. 몇 달 전 저희가 새 메뉴를 출시했을 때 일이었어요. 그날은 가게 손님이 유난히 많았고 남편과 저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죠. 그런데 옆 가게 사장이 가게로 들어오더니 비아냥거리며 말했어요. 요즘 우리 골목 장사 잘 되나 봐. 사람 많이 오는 비결이라도 알려줄 거야? 저희는 그냥 웃으며 넘기려고 했지만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난 이런 장사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 본 적이 없어. 신메뉴? 그것도 얼마 못 갈걸? 그 말을 듣고 남편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죠.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거라 믿겠습니다. 열심히 해볼게요. 저는 옆 가게 사장이 얄밉고 참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네에 매일같이 주변에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는 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조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셨는데 그런 할머니조차 옆 가게 사장은 못마땅해 했습니다. 우리 가게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요. 손님 떨어진다고. 그가 할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은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할머니를 잘 알고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옆 가게 사장과 엮이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모른 척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부부는 할머니를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소소하게 불편한 일이 많았는데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가게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데 옆 가게 앞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이 할매. 우리 집 폐지는 가져가는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손 대지 말고 얼씬도 하지 마. 옆 가게 사장이 폐지 줍는 할머니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여기 박스가 너무 많아서 좀 치우려고 했지요. 손님 떨어지니까 얼씬거리지 말라니까? 그는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작은 몸집의 할머니가 중심을 잃고 휘청이는 모습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사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부모님 나이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는 건 경우가 아니죠. 남편은 단호하게 말하며 할머니를 가게 안으로 모셔왔습니다. 할머니, 많이 놀라셨죠? 남편은 다정한 목소리로 물으며 할머니를 창가 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나야 뭐 매일 당하는 일인데.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돌아가신 친할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는 항상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셨어요. 학교를 다녀오면 매번 아랫목에 데워둔 가래떡을 꺼내주시며 말씀하셨죠. 은영아, 배고프지? 이리 와서 이거라도 먹어라. 그때 먹었던 따끈따끈한 떡의 온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겨울이면 할머니는 직접 짠 털실 목도리를 제 목에 감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우리 은영이가 추우면 안 되지. 내가 건강해야 할미도 마음이 편하지. 그 목도리를 두르고 학교를 다니던 그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는 가끔 마을 어려운 처지의 이웃들을 집으로 데려오셔서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시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날이 있는 법이란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 때 돕는 게 복을 쌓는 거야. 그 말씀을 듣던 어린 마음에 복이 무엇인지 잘 몰랐지만 그 모습은 제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자 저는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아이고, 나야 고맙지만 이런 신세까지 지면 안 되는데.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머뭇거리셨지만 저는 할머니의 손을 다정히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 가게에 오신 손님이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마음 푸세요. 그날 제가 준비한 메뉴는 들깨 칼국수였어요. 직접 반죽해 뽑은 쫄깃한 면발에 고소한 들깨 국물 그리고 잘게 썬 김치를 곁들인 칼국수를 정성스럽게 내어드렸죠. 할머니는 수저를 들고 한 입 맛보시더니 눈가가 촉촉해지셨습니다. 이 국수 맛이 참 좋네. 꼭 내가 옛날에 끓여 먹던 맛 같구먼. 할머니께서 천천히 드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할머니께 더 많은 것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집에 있는 김치도 싸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가끔 들르셔서 따뜻한 차 한 잔씩 드세요. 할머니는 국수를 다 드신 후에도 가게에 잠시 앉아 계셨습니다. 남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댁이 어디세요? 멀리서 오시나 봐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저기 동네 끝자락에 있어요. 오래된 방 한 칸인데. 나야 그저 비바람 막아줄 곳이 있으면 되지 뭐. 그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할머니의 투박한 손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저희 가게에서 나오는 박스는 제가 잘 모아둘게요. 그러니까 꼭 저희 가게로 오세요. 할머니는 가끔씩 저희 가게를 찾으셨고 올 때마다 따뜻한 음식을 대접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폐지 할머니를 도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SNS에 퍼진 겁니다. 영상 속에서 옆가게 사장이 한 행동과 남편이 할머니를 부축해 가게로 모셔오고 따뜻한 국수를 대접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졌고 사람들은 댓글로 저희 가게를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따뜻한 분들이 계신다니 감동이에요. 꼭 방문해서 응원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멀리서까지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는 착한 가게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어요.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음식을 다 드신 후 작은 봉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 할머니께 드려주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리진 못하지만 작은 마음이에요. 그 봉투 안에는 현금 3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일이 드물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부금 봉투를 놓고 가는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돈으로 할머니 따뜻한 옷도 사드리세요. 어떤 분은 직접 짠 손뜨개 목도리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할머니 목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밖에 없네요. 저희는 할머니께 그 돈을 전달드리며 도움의 손길을 나눴고 할머니는 처음에는 주저하시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먼. 정말 고마워요. 저희 가게는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온정이 모이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착한 가게라는 이름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많아지는 것도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부담도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매일 밤 이야기를 나누며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옆가게 사장은 상황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사장님, 옆 가게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여기서 음식 재료를 싼 걸로 쓴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늘 신선한 재료만 씁니다. 알고 보니 옆가게 사장이 이런 소문을 일부러 퍼뜨린 거였습니다. 뭐? 저 집 국수는 다 남은 재료로 만든 거래. 손님 많으니까 배짱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들은 일부 손님들은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행히 저희를 믿는 손님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손님들이 몰리면서 가게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옆가게 사장이 뛰쳐나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희 가게 손님들 차 때문에 내 가게 손님은 오지도 못하잖아. 당장 차 빼. 남편이 나가서 상황을 설명하며 사과했지만 그는 화를 참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착한 가게? 웃기고 있네. 너희 때문에 나만 피해보잖아. 그의 목소리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희 가게 리뷰에 이상한 악플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가게? 다 가식입니다. 진짜 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지 알면 실망하실 겁니다. 리뷰를 살펴보니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 대부분이었고 다소 근거 없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이거 옆가게 사장짓 아닌가요? 손님 중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옆가게 사장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저희 가게를 응원하는 사람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악플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응원할게요. 여기처럼 따뜻한 가게가 많아지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기부금은 꾸준히 모였고 그 돈으로 할머니께 겨울을 나실 수 있게 드렸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 마음이 참 따뜻하네. 나도 한때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할머니의 숨겨진 사연이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우리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과거 큰 기업을 운영하던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나도 한때는 잘 나갔었지. 그때는 우리 회사의 직원이 100명도 넘었어. 사람을 도우면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 늘 최선을 다했었지. 할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옛날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한 직원이 갑자기 일을 쉬겠다고 찾아왔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사장님, 저 이번 달 월급을 미리 받을 수 있을까요? 아내가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해서요. 직원의 얼굴은 수심이 가득했지만 그는 결코 먼저 도움을 청하지 않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자마자 대답하셨습니다. 월급 미리 받는 건 무슨 소리야. 병원비는 회사에서 다 내줄 테니 걱정 말고 수술부터 시켜. 직원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갚기는 뭘 갚아? 아내랑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나한테는 보답이지. 그 직원은 그 이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살뜰히 챙겼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번에 대학에 합격했는데 등록금이 문제네요. 다소 쑥스러운 얼굴로 찾아온 또 다른 직원에게 할머니는 환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등록금 걱정 말고 합격한 걸 축하한다고 전해줘. 첫 학기 등록금은 내가 낼 테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 그 직원의 자녀는 이후로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의 사업이 어려워진 후에도 할머니를 찾았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또 어떤 날은 명절이 다가오던 무렵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사장님, 이번 설에는 선물 대신 월급을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월급도 올리고 선물도 줄게. 명절은 우리 가족들만 즐기는 게 아니잖아. 직원들도 내 가족이니까. 이후로도 직원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할머니의 회사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잘 될 줄만 알았지. 그때 남편이 먼저 떠나버렸어. 할머니의 남편은 사업 초창기부터 든든한 지원군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의지했었는지 몰랐어.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지.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자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업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걸 그 애들에게 주고 싶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자식들만큼은 부족함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지.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의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할머니는 당시 큰아들에게 회사의 재정을 관리할 권한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넌 내 아들이니까 믿는다. 우리가 어려울 땐 내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한다. 큰아들은 철석같이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재무팀에서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최근 몇 달간 거래 내역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걸 확인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답니다. 우리 아들이 실수한 거겠지. 내가 물어보면 바로 해결할 거야. 하지만 큰아들은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묻자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니, 다 사업 확장을 위해 쓴 겁니다. 세세하게 다 설명드리긴 어려운데 걱정하지 마세요. 몇 주 후 할머니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회사 돈으로 베트남에 개인 명의의 건물을 구입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그 돈으로 건물을 샀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따지자 큰아들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이 건물에서 수익을 내면 회사도 더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고 큰아들은 말도 없이 베트남으로 이민을 가버렸다고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믿었던 작은아들까지도 할머니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작은아들은 해외 거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짓 계약서를 작성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할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작은아들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이런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어차피 회사는 오래 못 갈 겁니다. 저라도 살아야죠. 결국 자식들의 횡령으로 인해 회사는 파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래처는 모두 떠났고 직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에게 사죄했지만 더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내가 너무 믿었던 자식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파산 후 할머니는 남은 집 한 채라도 지키려고 했지만 작은아들은 그마저도 담보로 잡아버렸습니다. 작은아들은 더 잔인한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는 이제 돈도 없고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저희도 힘들어요. 알아서 살아가세요. 그렇게 아들들은 할머니를 홀로 남겨둔 채 집과 재산을 챙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그냥 울고만 있었어. 할머니는 빈손이 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렇게 가진 것 하나 없이 이곳까지 흘러오게 된 할머니는 이제 매일 폐지를 주어 생활하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애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그 애들이 날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할머니로부터 은혜를 입은 직원들이 하나 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SNS로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과거 병원비를 지원받았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꽃다발과 함께 찾아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아니었으면 제 아내는 살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은 제가 사장님을 돕고 싶습니다. 그는 현재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할머니에게 매달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또 한 청년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대학 등록금 걱정하던 그 직원의 아들입니다. 그는 현재 IT 회사를 운영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으로 사장님께 새 집을 마련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절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사람은 과거 할머니의 도움으로 병든 가족을 살릴 수 있었던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현재 대기업의 고위직에 올라 있었고 할머니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절망적이었던 때에 사장님 덕분에 가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내 가족이 아팠던 건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직원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직원의 아버지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일이었습니다. 가족은 돈이 없어 수술을 포기하려 했고, 직원은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버지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아야 해서요. 할머니는 직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떠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 아버지 병원비는 내가 낼 테니까 걱정 말고 회사에서 계속 일해. 직원은 처음에는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사장님, 제가 어떻게 갚아요?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 회사의 보탬이 되는 게 갚는 길이야. 그 돈으로 그의 아버지는 성공적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직원은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 헌신하며 일했고, 어려운 시절에도 할머니와 회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시고 나서야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으려고 늘 마음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는 감격에 차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사장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사장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재단을 운영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그래?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야. 그러나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사장님이 하셨던 그 당연한 일이 저희 가족에게는 전부였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전부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 후 진짜 할머니 이름을 딴 해자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재단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다들 너무 큰 일을 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기도 하다만 그래도 좋은 일에 내 이름이 쓰이는 건 참 행복한 일이구먼. 할머니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동네 주민들의 도움과 커뮤니티에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저희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뿐만 아니라 과거 할머니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연락을 해왔죠. 반면 옆가게 사장은 점점 더 외면받으며 고립되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떠났고 그는 장사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는 결국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또다시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저기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해도 될까요? 할머니가 직접 옆가게 사장을 찾아가 말을 건넸습니다. 그동안 내가 참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 떠나는 건 보기 안 좋네. 다시 한번 기회를 잡아보면 어떨까요? 할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신도 한때 모든 걸 잃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옆가게 사장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장사를 할 면목도 없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자신의 봉사 활동에 사장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휴지를 줍고 휴지를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하면서 주변 분들에게 직접 사과도 하고 도움도 드려보세요. 처음에는 주저하던 사장은 할머니와 함께 봉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휴지를 나눠주며 그는 직접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사장의 진심 어린 태도는 점차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민들은 그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다시 손길을 내밀었고 그의 가게에도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은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하며 자신의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이번에는 진심을 다해 주민들을 대했습니다. 이제는 사장이 할머니의 봉사 활동을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사장은 자신의 가게에서 나온 수익 일부를 봉사 활동에 기부하며 과거의 잘못을 씻으려 노력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도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가장 복받는 삶이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같이 힘내봐요.
이제 할머니는 폐지 줍던 과거를 뒤로하고 동네에 사랑받는 봉사자로 자리 잡으셨고 옆가게 사장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할머니와 점점 더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좋아하시는 들깨 칼국수 끓였어요. 저희는 할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대하며 함께 자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도 하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서와 나눔의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진지도 알게 되었죠. 저희는 할머니의 삶과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우리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다시 다른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커다란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 되시길 바랍니다.